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공예 콜로키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국제 공예 콜로키움은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세 번째 학술 행사입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공생의 도구죠. 이 다양한 공생의 도구들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전시와 학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공예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세션은 공생사회 돌봄, 그리고 세션 2 공예가치 공유,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공예도시 재생입니다. 총 8분의 국내외 연사를 모실 거고요. 모든 발표와 토론은 사전 녹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영상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온라인 전시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세션 3 공예도시 재생인데요. 이 공예가 가진 힘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의 사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 오바마 마을의 재생과 공생을 주제로 저희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토론자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예적인 접근으로 도시 재생을 살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일본 오바마 마을 카리미즈안의 대표 오그니 대표님이신데요. 오그니 대표님은 도예가이십니다. 그리고 일본 큐슈의 작은 온천 마을 오바마 마을에서 카리미지안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오바마 마을의 카리미지안은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 등을 지리적 특징으로 갖고 있고요. 이걸 에코빌리지로 구상을 하고 예술가들과 함께 도시 재생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오근희 대표님 저희가 줌을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리미즈한 반갑습니다. 대표 오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함께 인사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오바마 마을에 대해서 흥미로운 네. 이야기 잠시 후에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실 임미선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 감독님 소개 올립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을 거쳐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총괄 큐레이터 그리고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 현대공예전 전시 감독, 민회 바이에른 국립박물관 한국공예디자인전 전시 감독 등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021 청주 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전시와 또 학술 행사를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근희 대표님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바마 마을의 재생과 공생에 대해서, 즉 어떻게 저희가 함께 해오고 이어져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리서치 과정을 거친 좀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현재 이주자들이 활동하고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 큐슈의 작은 어촌 마을이면서 온천 관광지이기도 한 오바마 온천 마을에서 디자인과 공예의 힘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현 주민들과 그리고 이주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펼쳐지고 이어져 온 변화와 현상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 마을은 큐슈 지역의 운젠 국립공원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보다시피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있는 작은 시골 어촌 온천 마을입니다. 대도시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시다가 좀 물리시고 그다음에 소도시를 찾는 분들을 비롯해서
슈슈 현지 지역의 가족 단위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리미즈는 오바마 지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디자인 제품과 공예 상점, 갤러리, 카페를 중심으로 앞으로 소개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었고, 또 국내외 여러 교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주도하고 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온천 마을의 중심가에서 도보 10분밖에 되지 않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생겨나고 가속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현대사에서는 이 보기에는 살기 어려운 이 도시가 이곳이 오히려 관광객들에게는 더 매력 있는 도시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가진 특징과 매력을 발견하고 또 과소화되는 이 지역에 뭔가 서로 공생하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터전을 제안하면서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리미즈 에코빌리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의도와 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바마 온천은 일본 내에서도 온천의 온도가 가장 높은 손꼽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100도 이상의 온천수의 70%가 그대로 바다로 흘려져 버려지고 있고요. 이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 사고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체 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은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보급 상황이나 진행 정도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2002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과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카리미즈 지구의 재생을 풍부하면서도 또 버려지고 있는 온천수를 이용해서 지열 발전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리미즈 지구에 실제 도입하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이 계획이 몇 파트로 나뉘어서 논의가 되었고, 가능한 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형태로까지 참가자의 발표, 제안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꼼꼼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카리미즈 조사 부분부터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팜플렛 1에서는 저희가 이 온천 마을을 직접 참관하면서 실제로 답사하는 조사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지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선 방법을 같이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역에 남아있는 돌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아름다운 돌담들은 카리미즈 지구의 경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되었습니다. 몇백 년이 흘렀는지 알 수도 없는 이 돌담들을 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존 상태와 아름다운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 근방에서 채취한 돌들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아름다운 미감을 가지고 개성 있게 표현한 이런 돌담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그대로 형태가 보존되고 아주 보존 상태가 좋게 잘 남아있는 마을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돌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골목길과 언덕길인데요. 이 카리미즈 지구의 골목길은 나가사키 지형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좁고 가파른 언덕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말과 당나귀, 가축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공사재를 옮기고 그리고 물건도 사람들이 싣고 나르면서 딱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만들고 길을 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재에는 아주 오래된 고움 인과들과 이런 좁고 꼬불꼬불한 길들만 골목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불편할 법한 이 장소가 사실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만큼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두 큰 길이 나와 있는 좁은 골목길, 이 붉은 선과 흰 선이 아주 색다른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창가 쪽으로 모든 집들이 길을 나 있고 조명이나 그다음에 조망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이 푸른 선에 있는 길은 자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자연 쪽에 가까운 길로 집을 짓고 냈다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카리미지 지구의 경관을 눈하게 앞서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라고 분명히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이곳은 너무나 보존이 잘 된 자연의 축복을 받은 그런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솟아나는 샘물들이 풍부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보다시피 아름다운 이 원시림은 마치 저희가 정글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조사하는 이 지역에서 느낀 점은 이 지역 주민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경사진 언덕길을 오가는데 필요한 휴식 공간이라든지 어두워지고 나면은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이웃 간의 공감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가와 빈집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현존하는 민가와 빈집들은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이 골목에, 그리고 이 좁은 곳에 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역사와 매력에 대해서도 많이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의 인터뷰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리고 그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빈집들의 보존 상태를 매기면서 또 그 등급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빈집, 그 다음에 일부 수리가 필요한 빈집, 그 다음에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빈집,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활용 방식에 따라 저희가 대안할 수 있는 제안도 함께 조사하고 회의를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텃밭과 농작물입니다. 카리미즈 지구의 현 주민들은 대부분 이런 소규모의 텃밭을 직접 경작하고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대규모의 농사를 할 수 있는 연령대도 아니시고 대부분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소규모의 텃밭을 이제 가꾸고 계셨고요. 그리고 정말 놀랄 만큼의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이 생산되어지고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지역에 풍부한 물이 있었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과 기후 변화 문제에 직면한 현 세대에 있어서 이렇게 거창하진 않더라도 일부 자급자족이 이렇게 농사 짓는 방식이 후세대에서 전해져야 될 중요한 생활 방식의 하나라고 저희는 또 인식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팜플렛 1에서 보신 것을 이제 정리를 저희가 하고 팜플렛 2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팜플렛 2에서는 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카리미즈 에코빌리지 구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린 지도와 그 다음에 경관, 시설, 텃밭의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 그 다음에 공예과, 그 다음에 건축가, 관공서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인터뷰를 반복한 결과 이 카리미지 지구의 매력 있는 경관들을 더 한층 살릴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집을 개조한 숍, 그 다음에 작은 작업자들의 공간, 그 다음에 공방, 레지던시, 에코뮤지엄, 식당 등 시설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배치를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그다음에 카리미즈 지구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제한된 이제 점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문제점도 과제로 선정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경관에 있어서의 제안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이제 세워져 있는 큰 백열등은 윗부분을 밝혀줄 수 있지만 걸어다니는 이들에게는 발 아래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저렇게 낮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역시 오바마에서 생산되는 지열 에너지를 소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은 실제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와 공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도를 보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자리한 빈 공터는 공원으로 제한을 해서 작은 마을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제한에 있어서는 빈집이나 그다음에 공간을 활용해서 인포메이션 센터, 숍, 레지던시, 식당, 갤러리, 농작물 재배 상담소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보았고요. 관광 안내는 물론이고 카리미즈 에코빌리지 구상에 대한 개요와 저희가 조사해온 과정과 이게 현실화되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직접 채취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재배법을 공유하고 씨앗을 판매하는 등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것들을 이용해서 요리 교실, 지금까지도 이제 현실화되어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텃밭의 제안에 있어서 텃밭 전문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실제 텃밭을 일구는 분들을 모셔서 노동력이 필요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젊은 이주자들이나 관광객들의 참여로 일손을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식물을 기르는 지식과 경험, 그런 조화로 노령 인구의 일자리 생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이제 관광객들이 또 대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부분이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끝나고 저희가 마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 조사하신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을 모두 초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시고서 모두들 이게 왜 현실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해보면 되지 않나? 정말 그 주변 분들의 마을 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제안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공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카리미즈 지구에서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중에서도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때까지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민이나 이주자, 관계자 등의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카리미즈 에코빌리지의 구상의 본질을 굉장히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가려고 굉장히 지금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어서 저희가 카리미즈가 베풀어준 이런 정말 감사한 자연 환경과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가치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존함과 동시에 그곳을 지켜내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스며들듯이 공생하는 그런 중요함을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앞세웠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을 시작으로 카리미즈 지구로 이주한 이주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일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유사한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안내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도예가 분들 이야기입니다.
도예가들은 큐슈에서 유명한 도자기 산지인 아리따, 하사미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재료를 풍부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에도 이제 판로나 아니면은 그런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자료 조사에 있어서도 선차적으로 생산되어지고 퍼져나가는 흐름까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현 염색가들과 섬유공예가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도시에서 소규모로 작업을 하시다가 이주해 오신 케이스입니다. 쪽이라든지 염색에 쓰일 재료들을 직접 재배하시고 키우셔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계절별로 자라나는 식물의 특성상 이 색깔이 다른 점, 그 다음에 표현해지는 이런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모든 다른 점을 특성으로 잡아서 그 지역에 나는 다양한 초목들로 천연 염색을 하고 또 실용 가능한 여러 형태의 제품들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화솜을 심어서 솜도 얻고 실을 자아서 실을 뽑은 난 뒤에 천으로 직접 염색을 해서 의류 제작까지 그리고 유통까지도 직접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온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항시 계시다는 점을 착안해서 이 제품들은 온천 호텔이나 그다음에 료칸, 그다음에 여러 그 관광 상품 판매소에도 꾸준히 납품되고 그다음에 기념품으로서도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재배한 식물들을 가공해서 차, 후리카케, 소금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생산 판매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다음은 지열 에너지와 소금 공장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립한 소규모의 지열 에너지 공장인데요. 에코빌리지 우상의 프로젝트에서 재생 에너지 분야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연구원이 돼서 논문을 위해서 들러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오바마의 매력에 빠져서 이주한 경우입니다. 프로젝트 이후에 정부 협력 산하에 지어진 이 지역 발전소의 연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지역에서 소규모의 염전을 운영해 오시던 분들이 이제 고령화로 대를 이어서 할 분이 안 계셔서 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산업의 선례로 소금 공장을 연계해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건조 방식으로 오바마 솔트라는 지역명을 딴 소금까지 생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시고요. 다음은 오바마 와이너리와 소믈리에 레스토랑입니다. 이 친구는 이탈리아에서 돌아와서 오바마의 산턱에 포도나무를 심고 오바마산 와인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귀향을 한 케이스입니다. 낮에는 오바마 와인 생산을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요. 저녁이나 농한기에는 본인의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서 와인을 소개하기도 하고 직접 만든 요리를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관광객들의 사랑 속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카레집 사진가와 간호사입니다.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만난 이 부부 둘은 사진을 찍으면서 전 세계 여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맛본 카레의 맛에 매료되어서 카레집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제 식당, 그다음에 직접 포장도 판매하고 있으면서 오바마에 오시면 보시게 될 풍경 중에 항상 긴 줄을 서 있는 맛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가의 활동 역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간호사의 활동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음은 토종 종자를 지켜가는 농부와 그의 수제자들입니다. 오바마에는 토종 재래종을 지키면서 보존해서 자연농법의 농사를 평생 지어오신 농부분이 계십니다. 이탈리아에 본거지를 둔 슬로우푸드 협회에서 선정한 주목받는 농부이시기도 합니다. 뒤를 이어갈 의식이 있는 젊은 농부들이 그분께 배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주를 해오신 거고요. 또 이분의 농사 방식이 탄탄히 그대로 지켜져 가고 있는 게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연주의 식당입니다. 이제
이 농부들이 원칙과 철학으로 기른 채소들과 곡식들로만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일본 전국에 계십니다. 계약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많은 종류의 수확물은 대부분 농가와의 계약하에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만 소비되어지고 있고요. 그중 몇몇은 현지 답사를 시작으로 해서 농번기 때 체험을 하거나 수확할 때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경험한 이후에 이주해 오시기도 하는데, 이 중에 지역사회에서도 수도인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셰프가 이주해 와서 큰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식의 근본이 되는 재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에 걸맞는 요리 방식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입니다. 다음은 마크로비오틱 요리 연구가와 농산물 직판 상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도쿄를 떠나서 특히 큐슈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오신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5가족 식구가 계신데요.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이주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발품을 팔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시다가 젊은 농부들이 계시고 농사하시는 그분들이 계시고 또 오바마의 식재료와 깨끗한 물, 그다음에 풍부한 수자원, 뭐 물고기 생산 등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오바마에 정착을 하게 되신 케이스고요. 또 마크로비오틱에 저명한 요리 연구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요리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기고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이분께서 강연을 하시면 또 전국 각지에서 오바마로 모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초청이 되어서 강연을 한 적도 여러 번 계시고요. 이어서 함께하는 농부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지은 농산물들을 또 판매하는 판매의 장을 이렇게 열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서만 지켜지고 있는 농법과 기술, 농수산물을 알림과 동시에 판매처로도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많은 친구들이기도 하고 동료들이기도 한 디자인 사무소, 건축가, 인테리어,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공예가들입니다. 좀 많아서 간단하게 사진을 준비했고요. 오바마 프로젝트의 시작점이기도 하신 분들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이주자분들께서 외지인들로부터 듣는 공통적인 질문이 계십니다. 놀랍고 좀 낯설고 의아한 눈빛으로 왜 이식을 해? 일거리가 있어?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미래가 보여? 라는 질문을 저희는 항상 듣고 있고 또 처음 만나는 동종업계 분들께도 첫 번째로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도시의 경우 일을 함에 있어서 환경 조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실적으로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일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때로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과 덜 좋아하는 일, 그다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의 선택이 모호해져 버리는 것을 저희들은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한 분명 집중하고자 하는 일의 질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공예 관련 일들은 특징이 반드시 꼭 이곳에서만 해야 되고 이곳이어야 한다는 게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장소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오바마에서 예전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10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유수의 큰 회사들과 그다음에 많은 거래처들의 일이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조그만 지역 사회 디자이너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도시의 거래처는 의뢰를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을 알리고 우리의 의도를 인식시키는 일석이조의 가치 있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절감된 비용들은 저희의 경우는 좀 더 관심 있는 일에 집중하고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양질의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고자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관심 있는 나라를 선례로 삼아서 여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공부하는 기회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것은 즉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과 그리고 시간, 그것을 오롯이 내면의 자신과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삶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졌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함으로써 다른 삶의 시간과 방식을 선택해서 맞이한 큰 차이 나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티스트인 레지던시인데요. 이것은 저희 마을 주민의 배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프로젝트의 제안이기도 했던 부분인데 정말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온라인에 공고를 해서 체류하면서 작업 가능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모한 체류한 아티스트들에게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이주자들의 교류 협력하는 시간 그리고 교육 시간도 함께 가졌고요. 그다음에 생활에 적응하고 지역민들과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전시와 그다음에 만남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지던시를 거쳐서 정착하거나 이주하신 작가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바마 디자인 마켓입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카리미즈 에코마을, 에코빌리지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자들과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2013년도부터 1년에 4차례씩 마켓을 열었습니다. 조금 저희는 까다로운 참여 조건을 걸어서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그리고 참가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도모했습니다. 비율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참가 조건은 첫 번째, 감각적이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 공예 제품. 두 번째, 오래되었지만 전통이 살아있는 좋은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의 것. 세 번째,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것들, 요리, 음식, 농산물, 공예품 등을 중심으로만 개최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당나귀 2마리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언덕길은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또 이런 현장을 소개해주고 자랑스럽게 알리고자 한 이 소지방의 여러 매체들 덕분에 더 안정되고 인기 있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오바마 디자인 마켓 이 에코빌리지 구상은 이 디자인 마켓을 계기로 국내외 언론, 잡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공예 트렌드 페어, 그다음에 도쿄의 지역 사회를 알리는 파운드 무지의 전시에도 초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와 이탈리아 디자인 학교들에 대해서도 사례로 소개와 초청 강연을 했었습니다. 또 마켓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작은 음악회와 그다음에 카리미즈 지역 생산품을 시음하고 시식하는 홍보 모임, 그다음에 지역 내 봉사활동에도 참가하여서 경험을 쌓고 공유하고 마을 지역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들과 회의와 그다음에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한국 등의 나라들의 사례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서로 교환 방문하기도 하면서 교류도 하고 또 여러 사례를 나누기 위해서 교류의 장을 만들고 또 관심 있는 이주자, 지역민들을 초청해서 공부하는 공부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연 3회 이상은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 관공서 등의 협력이 굉장히 뒷받침되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오바마 마을의 지역 주민들의 의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접해오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잊고 지내온 마을의 아름다운 가치를 본인들이 스스로 재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의 1인 가구와 노령 인구가 대다수고 과속화가 진행되고 있던 이
지구에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마을의 활력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상호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이 되었고 주민들의 숨은 가치를 배우고 또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은 살려냄과 동시에 전후 세대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어서 저희는 카리미즈가 베풀어진 그 축복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가치를 찾고 보존하고 또 동시에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스며들듯이 함께하면서 다른 방식의 또 저희만의 카리미즈만의 새로운 카리미즈 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디자인, 예술, 음악, 공예 등을 아우르는 이 활동들이 마을 재생과 공생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늘 조심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카리미즈가 우리를 이끌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풍요하게 누리면서 되려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저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발전된 형태의 아름답고 공정하면서 자율적인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여전히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이고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카리미제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꾸며 나가고 계신지 느낄 수 있는 정말 진심 어린 강의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근희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앉아서 바로 이 오바마 마을을 구석구석 골목골목 여행하고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본 큐슈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에코빌리지로 다시 살아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자세히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거기에는 예술의 힘 그리고 공예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근희 대표님께서 일본 오바마 마을의 재생과 공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여기에 공예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임미선 감독님께서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도 도시재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가 그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는 이 문화재주창, 그다음에 동부창고, 그다음에 방골거리까지 청주에서도 굉장히 도시재생의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카리미즈 재생 프로젝트는 보니까 현지 조사와 그다음에 특성 파악, 그다음에 프로젝트 설계, 구상,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과의 대화, 이런 어떤 심도 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차분하게 진행한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좀 참조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일단 그 디자이너와 공예가들이 카리미즈 에코빌리지로 이주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들을 연계하면서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큰 선택이었을 텐데, 물론 뭐 임대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그 경제적인 선택 사항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 카리미즈안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해 오시는 그 다양한 분들 중에 그 이곳을 선택하게 되는 그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뭐였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독립을 하는 디자이너들에게는 현실적인 부분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한 케이스는 이제 외국에서 디자인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경우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듯이 일본의 경우에도 꼭 그 대도시가 아니어도 소도시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한 디자이너들이 선례가 많았습니다. 저희보다. 그래서 그런 선례를 보고서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을 보고서 용기를 내어서 이주를 해 와서 정착한 케이스들을 본 다음에 뒤이어서 점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큰 매력이기보다는 그런 현실성을 고려를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예. 네, 저는 오히려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이슈들이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또 중요한 점이 되었군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바마 디자인 마켓이 1년에 4차례나 개최가 되고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원을 받으면서 네. 굉장히 크게 개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그 마켓을 개최한 특별한 어떤 의도가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음.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 앞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그런 이제 디자이너들의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일부 디자인과 관련 없는 사람이나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무언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착안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 분들은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 한층 더 깊게는 이주자들의 그 작업의 속 내용 아니면은 직업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디자인 마켓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알아가야 될 점, 그리고 저희들의 일거리,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공유하는 공유의 장으로 하게 되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원주민들하고 이주자 간에 보통 어떤 갈등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음, 아마 갈등도 좀 해결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 네, 지역 분들의 어떤 그 도움을 통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근데 그 네, 레지던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류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 보니까 포인트로 그 교류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을 뭐 초대에다가 지역에 있는 그 곳에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레지던시 활동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거, 결과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음, 저희는 일단 가장 최근의 예로는 핀란드 피스카스 마을의 교류였고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전반부에 관공서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도움, 그다음에 지역 지자체의 도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개인 개인의 뜻으로 이런 디자인 사무소들이 몇몇이 합쳐서 그런 분들을 단체로 초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움직여 주시는 분들의 그런 영향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큰 분들이시라 그럴 때마다 행사나 그다음에 발표회, 강연이 있을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하물며 시장님, 동장님, 뭐 연장님까지 모두 참석해서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자연스럽게 단단하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크게는 지역 축제로까지 연결되게끔 프로그램 짠 적도 있고요. 그 이 사업의 그 주체가 처음부터 좀 궁금했는데요. 이 네,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그 곳이 그러면 관공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 제일 처음에는 지열발전에너지연구소에 관한 에너지 관련 단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계시는 건축학과라든지 그런 에너지 관련한 학과 교수님들과 그런 학회 모임에서 제안을 해서 그게 시가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이너들은 추후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네. 지금 이런 활동들이 벌써 꽤 오랜 시간 진행해 오셨는데 그 주민 그 자치단체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성돼서 어떤 자율적인 활동을 해 나가시는 건지 조금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약간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협의회 단체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는 이 디자인 카림즈 지구의 디자이너를 포함하여 그다음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뭐
일정이 다들 너무나 바쁘고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서로 기간을 조정을 해서 작게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디자인 마켓을 계기로 모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저희의 흐름과 결이 다른 분들이 오시고자 하는 경우도 저희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도 또 마을 주민분들의 협조를 받았고, 또 저희 관공서나 아니면은 저희 이 모임 자체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선을 긋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아름답고 공정하며 자율적인 삶의 터전인 그 카르미즈 안에 그 지역 주민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그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도시 재생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점이 되는 부분 같아요. 혹시 네. 한국에 굉장히 많은 그 곳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행정가나 네. 시민들에게 이런 점은 먼저 진행하신 분으로서 조금 뭐 약간 어드바이스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0여 년 가까이 이 많은 이주자들을 만나고 지역분들을 만나면서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며들듯이. 왜냐면은 그분들, 그 지역은 그대로 있었던 곳이고 터전을 내리고 계속 살아오신 분들인데, 저희는 외지에서 갑자기 왔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음, 정말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는 그 말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스며들듯이. 잔잔하게 들어와서 교류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리서치를 하고 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갑작스레 관공서 직원들이나 조사단체에서 노크를 하고 그 이주자들을 그 살고 계신 분들을 찾아다녔다면 아마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공부하고 싶고 뭔가를 잘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조사를 다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주 같은 마음으로 다 문을 열어주고 얘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적인 분야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들과 모여서 조사를 하고, 연락이 안 닿는 빈집 같은 경우는 그 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네, 그 속도를 좀 늦춰서 네. 천천히 많은 분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스며들듯이 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스며들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해나갈 도시 재생에 있어서 소중한 조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공예도시의 의미와 또 도시 재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토론과 발표를 함께 하면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불편한 골목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빈집이 또 멋진 작업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근희 대표님 그리고 임미성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국제 공예 콜로키움 주제 발표 일본 오바마 마을의 재생과 공생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